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광주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은 2019년으로 총 6개 단지가 분양되었습니다. 6개 단지 중에는 가장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았던 곳은 우상구역 재개발로 무려 1644세대나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사비 이슈가 없었던 터라서 일반 분양이 많다면 비례율 상승에 유리했겠죠.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우상구역 재개발은 2018년 관리처분 수립 시에만 하더라도 비례율은 100.5%였습니다. 2019년 일반 분양 전 비례율은 120.77%로 올라갔고,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0년 관리처분 변경 시점엔 비례율이 164.47%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입주를 마치고 보류지 매각 및 KJ 상업용지까지 어느정도 정리해보자니 부족한 자금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해 2024년에도 비례율은 여전히 변동 없이 164.47%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비례율을 맞추기 힘든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공사비 상승과는 반대로 신축 아파트 분양성은 떨어지다 보니 수익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입주권 투자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고민해본다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됩니다. 동구엔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와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계림 아이파크 SK뷰가 있고요. 북구엔 중구동 제일풍경채와 부산동 무등산 자이앤 어울림, 임동 금남로 중무 S클래스 두산이브더 제니스, 서구엔 마륵동 SK뷰와 화정동 힐스테이트, 포스코 더 샵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분담금이 걱정되어 입주권 투자를 못하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낮아져서 아파트 값이 어느정도 회복되어진다면 2019년처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주름나는 상황이 재현될 겁니다. 오늘은 2019년 호시절 분양되어 최고의 분양 성과로 인해 비례율이 껑충 올라간 우상구역 재개발과 비교해 앞으로 A급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선택하실 분의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상구역 재개발은 광주 북구 우산동 470번지 1원에 지하 3층 지상 15에서 31층 아파트 25개동 2564세대로 건축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2018년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만 하더라도 공사비는 평당 419만원, 조합원 분양가 835만원에 일반 분양가는 95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공사비도 조분가도 일분가도 모두 순둥순둥한 착한 금액이죠. 본격적인 일반 분양을 앞두고 2019년 9월 관리처분 변경 수립 시점엔 공사비는 44만원이 올라가 평당 463만원이 되었지만 일분가는 무려 285만원이나 올라 평당 123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평당 44만원이 추가된 공사비로 516억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일분가는 평당 285만원이 늘어나 일반 분양 수익이 1467억이나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 당연히 비례율은 120.77%로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비례율 상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2019년 11월 일반 분양 시엔 분양가는 평당 1360만원에 100% 완판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수립한 관리처분 변경 시점 대비 평당 120만원 정도가 또 한 번 늘어나는데요. 결과적으로 620억의 추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여러가지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엄청나게 늘어난 일반 분양 수익으로 2020년 6월 관리처분 변경 시엔 비례율이 164.47%로 껑충 올라가게 되죠. 최근 11세대의 보류지 매각과 KJ랜드 상업용지 정진 시 나올 수 있는 손실까지 감안했지만 충분한 예비비 때문에 2024년 11월 관리처분 변경 시점에도 비례율은 여전히 164.47%가 유지되었습니다. 우상구역 재개발의 경우 일반 분양 시점도 아주 잘 만났고 1군 브랜드를 선택한 덕분에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사비 상승보다 일반 분양가 상승폭이 월등히 높아 결과적으로는 초대박 비례율이 나오게 된 거죠. 과거엔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 추진용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중간중간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초창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정부구역이 지정된 곳 중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 지정된 송정주공 재건축 학동 3구역, 마륵 10평구역, 풍양 2구역, 임동 2구역, 계림 5-2구역, 계림 7구역, 계림 8구역까지는 입주를 마쳤지만 학동 4구역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고 양동 3구역은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지정된 화정주공 재건축 지원 2-1구역, 산수 1구역, 문화동 각화구역, 우상구역, 임동 유동구역은 입주를 마쳤지만 주월 장미 재건축과 계림 4구역 재개발은 건축 중이고 계림 1구역과 계림 3구역은 이제 겨우 사업 시행인가를 마친 상황입니다. 2009년 지정된 쌍천주공 재건축은 입주를 마쳤지만 누문구역 재개발은 몇 년째 이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진 정비구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단지의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은 곳입니다. 이상하죠? 지금이라면 조합원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리먼 금융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부도나고 미분양 아파트는 땡처리하고 있을 때라서 건설사가 분양성을 상당히 많이 따질 때입니다. 지금처럼요. 오히려 조합원 숫자가 많은 재건축 진행이 빨라지게 된 거죠. 최근에도 공사비가 올라가 사업성이 불안해지니 착공 시점이 지연되거나 공사를 포기하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에도 경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시엔 우상구역 재개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08년 구역 지정되어 조합 설립까지 마쳤지만 2016년이 돼서야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었고 2018년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해 2019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우상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초창기만 하더라도 건설사가 욕심부렸던 정비구역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축 아파트 분양성이 좋아지니 일반 분양 숫자가 많다는 것이 초대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시점에 분양성이 살아난다면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은 단지들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주에 진행 중인 정비구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광산구엔 신가동, 운남 동서장이 있고 남구엔 박림 3일, 서동 1구역, 동구엔 학동 4구역, 지산 1구역, 계림 1구역, 계림 3구역, 산수 3구역이 있고 북구엔 누문구역, 풍양구역, 서구엔 광천동과 양동 3구역까지 총 13곳입니다. 이 중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신가동과 학동 4구역 재개발, 이주 중인 광천동과 양동 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인 계림 1구역과 계림 3구역까지 총 6개 구역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느리거나 쪼개기가 많아서 아직 추천드리기에는 애매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우상구역 재개발은 100.5%로 시작해 164.47%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비례율이 올라갔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비례율을 좌우하는 변수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과 두 번째는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 분양수익 등을 포함하는 총 수입, 세 번째는 공사비, 청산금, 이자,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총 지출로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청산자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낮아야 유리합니다. 우상구역 재개발의 경우엔 2017년 감정가 통보 당시 평균 감정가는 총 사업부지 기준 257만원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반면 2024년 통지한 지산 1구역 재개발의 경우에는 663만원이나 되니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이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주 시점에 지급되는 청산금이 많아져서 일반 분양 전부터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비례율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총 수입 중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을수록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당장 착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척 불리한 상황이죠. 계림 8구역 재개발은 2016년 3월 관리처분 계획 시 조분가는 평당 740만원, 1분가는 870만원으로 조분가와 1분가의 차이는 겨우 13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일반 분양 시에도 별다른 변동 없이 일반 분양되었습니다. 총 2336세대 중 일반 분양은 1736세대나 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반 분양 수익을 기록한 거죠. 반면 우상구역 재개발은 2016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2018년 관리처분 계획 시 조분가 평당 835만원, 1분가 955만원이었지만 2019년 말 분양 시엔 1분가를 평당 1360만원이나 분양되어 완판시켜버렸죠. 1644세대가 무려 평당 405만원씩 늘어나 분양 수익은 2088억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상구역 재개발이 계림 8구역 재개발과 비슷하게 2017년 분양되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금액 차이로 일반 분양 수익을 초대박 내지는 못했겠죠.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비례를 높이기에는 일반 분양 숫자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분양 시기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남 상단지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는 2,150만원이지만 2024년 분양되어 분양 결과는 참담합니다. 결국 부담은 조합원이 떠안겠죠. 입주를 마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중 대박난 비례율을 기록한 단지의 일반 분양 비율은 상당히 높았는데요. 우상구역 재개발은 64%, 계림 2구역 재개발도 64%, 임동 유동 재개발은 79% 정도였지만 우남 3단지의 경우엔 37%, 신가동 재개발은 54%, 광천동 재개발은 48%, 지산 1구역은 34%로 상당히 낮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이해 가시죠? 세 번째, 총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우상구역 재개발의 24년 10월 총회 자료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측량, 설계, 감리, 공사와 관련해서 73%, 현금 청산 및 보상비로 11%, 인허가 용역 운영비로 6%, 이자 비용으로 5%, 세금으로 5%가 지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관련 비용이 73%나 되지만 2018년 관리처분 수립 시 공사비 평당 419만원 비교해서 22년 준공을 마치고도 공사비는 평당 486만원으로 고작 16%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공사비로 협의를 마친 신가동 재개발은 상황이 다르죠. 2019년 관리처분 수립 시의 공사비는 평당 445만원인 것에 비해서 2024년 착공을 앞두고 결정된 공사비는 평당 706만원이 되어 시작부터 59%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일반 분양 수익으로 비례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죠. 대체 시공사가 선정되면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겠지만 조합원 분양가를 건드리지 않고 비례율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엔드를 추진 중인 광천동 재개발의 경우에도 22년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는 평당 588만원이었지만 착공 시엔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올라가겠죠.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 중인 3일 아파트 재건축과 지산 1구역 재개발의 경우에도 껑충 올라간 공사비 때문인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네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걱정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가동 재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대체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최종 공사비와 일반 분양 금액이 산정될 겁니다. 혹여 조합원 분양 금액이 다소 오르더라도 현재 입주권 프리미엄이 84 타입의 경우 1억 8천만원까지 떨어져 과거 정점에 투자했던 분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봉선동 다음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수안지구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이때를 노려보는 것도 기회가 되겠죠. 학동 4구역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기준 평당 감정평가 금액은 421만원으로 적고 총 세대수 2299세대 대비 일반 분양 세대는 1370세대나 돼서 60%나 됩니다. 아직까지 시공사와 본격적인 공사비 협상을 마친 건 아니지만 다소 상승하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가 많다 보니 분양 시점만 잘 잡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입주권을 매매하기엔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광천동 재개발은 광주 유일한 하이엔드로 건축된다는 희소성과 2개호 복합 쇼핑몰, 지하철, BRT까지 추가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주거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약 5,000세대를 중대형으로 건축할 예정이고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이주는 2년간에 걸쳐서 철거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주 기간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이라 상당히 빠르죠. 물론 2026년 착공할 시점에는 당초 공사비보다는 올라가고 설계 변경으로 세대수가 줄어들어 일반 분양 수익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유일한 하이엔드와 대체 불가능한 입지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광주에 광천동 재개발과 비교할 만한 곳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입주권 프리미엄은 2억대 초반입니다.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으로 광천동 재개발은 속도까지 빨라졌으니 반드시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양동 3구역 재개발의 경우 사업 부지 중 평당 감정평가 금액은 306만원으로 적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860만원, 일반 분양가는 1850만원이고 총 세대수는 1218세대 중 일반 분양은 789세대로 65%나 됩니다. 공사비도 2023년 기준 평당 580만원이고 비례율은 131.07%입니다. 사업 진행은 2024년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철거가 마무리되려면 사실상 착공 시점은 2026년이 될 거라서 일반 분양 시점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여러가지 상황이 유리해 보입니다. 입주권 프리미엄도 84 타입의 경우 2억 정도라서 조합원 분양가를 포함하면 84 타입 34평형 아파트를 약 5억에 매수하는 꼴이니 투자엔 상당히 적합하겠죠. 계림 1구역과 계림 3구역은 상업지역에 개발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감정가도 높게 나오고 높게 나온 감정가로 청산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은 현저히 낮고 상업지역이라 용적률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반 분양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상당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신가동, 학동 4구역, 광천동, 양동 3구역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현 시점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서울 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 영향으로 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점 대비 상당히 회복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은 재건축이 아니라면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입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최근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84 타입은 60억에 매매되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통해 상급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강남 압구정 아파트가 서초 반포동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추월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똘똘한 한 채가 결론이라면 광주도 서울을 따라가게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금이 부족하다면 가성비를 찾아 광주 외곽 택지지구에 가겠지만 가격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탄탄한 입지에 대규모 단지를 구성한 브랜드 아파트에 모이는 건 당연하겠죠. 이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만 가능한 겁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누구라도 선택할 겁니다. 최근 입주한 중우동 제일풍경채나 화정동 포스쿼터 샵, 계림동 계림아이파크 SK뷰, 우산동 무등산 자이앤 어울림, 임동 금남로 중우 S클래스, 두산이부터 제니스까지 만약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절대 포기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입주권 선택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